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정기 공채를 없애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적게 뽑는데 채용 환경까지 달라지다 보니 이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은 그만큼 더 커지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일단 이 정기 공채를 폐지한 기업들 얼마나 되는지 현황부터 볼까요? 네, 최근 정기공채 폐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현대차를 시작으로 지난해는 LG, 올해는 롯데가 공채를 폐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SK도 정기공채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5대 그룹 가운데는 삼성만 정기공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이걸 13대 그룹으로 넓혀보더라도 포스코와 신세계, CJ 정도를 제외하면 정기공채가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이 정기 공채를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최근 기업들 사이로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법유행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네,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의 투자 계획이 줄줄이 연기되다 보니까 그만큼 채용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비대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IT나 코딩, 인공지능 전문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인력은 정기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통해서 능력을 갖춘 사람을 꼽는 게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 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안 그래도 취업이 요즘 힘들고 그렇다고 또 우리 대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불만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들 상황을 보면 상당히 수출 때문에 네, 실적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역대급 호조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과연 경영상의 필요만 가지고 이렇게 공채를 폐지했나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취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요. 정기 공채 폐지는 오래전부터 검토해오던 일이라면서 코로나는 하나의 계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즉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했던 공채 제도를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완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들이 공채 제도에 이처럼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직무 능력이 부족한 구직자라도 이 공채라는 관문을 통해서 기업에 들어가면 일을 처음부터 배워가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교육 과정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담했던 직무 교육 비용을 구직자 측으로 떠넘긴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즉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다음에 취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지금 박 기자가 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경력을 쌓고 들어와라. 그럼 또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 이게 또 문제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업종에 따라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코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라든지 실력 테스트로 쉽게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인문계학과 졸업생들이 고민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학원 등에서 코딩 기술 같은 것을 배우는 인문계 대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또 정부와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대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지원을 받으며 공부할 길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직자가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턴제가 더 활성화돼야 할 텐데요. 이 기업 입장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찾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인턴 제도라든지 기술 교육이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이 시간에도 박 기자하고 잠시 언급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채용 규모 자체도 좀 줄어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공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성이 특히 문제인데요. 네. 먼저 이제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정규직이 400여 명 줄었고 LG전자도 1년간 1,600여 명 줄었습니다. 네. 특히 공채가 사라지면서 해마다 몇 명씩을 뽑는지 알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LG전자 임직원 8명이 수년 전 공채에서 채용 비리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공채에 비해서 감시의 눈길이 소홀해지기 쉬운 수시 채용 절차다 보니까 이런 채용 비리가 더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관계없이도 앞으로도 이 정기 공채는 아예 사라질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의 필요 때문에 앞으로는 이 공채 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공채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와 일본 외에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네. IMF와 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공채는 어쨌든 계속됐는데 이 코로나를 맞아서 도입이 약 6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수시 채용도 장점은 있습니다. 자신과 잘 맞는 직무에 빨리 진입할 수 있고 채용 기간이 겹쳐서 여러 회사의 지원이 막히는 일도 앞으로는 드물어질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구직자 교육이나 공정한 채용은 기업들도
앞으로 더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